안녕하세요. 친절한 형생과 센스있게 수학 잡기 김영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오늘은요. 자, 개념 플러스형 2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오늘 1차 함수화그 그래프 개념편 선생님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탄탄한 단원 다지기 쌤이랑 같이 진행하고요. 21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모르는 거 반드시 먼저 풀어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항상 수학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자, 좋습니다. 쌤이랑 같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달랍니다. 자, 함수라는 건 뭘 우리가 함수라고 하냐면 자, 내가 x를 하나를 딱 지정하잖아? 그럼 y가 무조건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3에 y가 3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3, 4가 2개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y가 없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항상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씩 짝꿍이 맞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y가 인기가 많아서 x가 3일 때도 y가 1, x가 5일 때도 y가 1 이런 건 괜찮아. 어쨌든 x 하나에 y에 짝꿍이 있어야 되는 게야. 자, 갑니다. 자, 모든입니다. 모든. 사실 모든 음의 정수 x의 절대값은 y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모든 음의 정수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맞죠?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렇죠. 2라는 거 하나 나오죠. 자,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라는 것도 하나 나오죠. 다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하 이거는 함수가 맞는 거구나. 자, 니은입니다. 자연수 x보다 이만큼 작은 자연수는 y이다.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자, 뭐야? x가 선생님 5라면요. 5보다 이만큼 작아요. 3이라는 y가 있죠. x가 6이라면 1을 뺐을 때 4라는 자연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이런 반례입니다. 반대되는 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자연수가 모든 자연수가 다 성립을 해야 되거든. 자연수 2를 한번 볼까요? x에다가 2보다 이만큼 작은 자연수는 일단 2에서 1을 빼면 0이야. 근데 걔가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야. 따라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디귿 볼까요? 자, 물 15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한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이 Y리터다. 맞나요? 15를 식을 쓰는 거 간단하죠. X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당 마시는 물의 양이 나왔어. 이렇게 보통 식이 나오면 함수가 맞기는 해요. 약간의 팁입니다. 꿀팁이에요. 자, 이렇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럼 함수가 맞거든? 보통의 대부분이 그래. 해보자. X가 3이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셔. 한 사람은 5리터 마셔. 선생님, 근데요. X가 3도 되고 5도 되는데 X가 4면요? 4도 되지. 4분의 15리터만큼 마시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것도 함수다. 리을 볼까요? 자, 현재 15세인 사람의 X년후의 나이가 Y세입니다. Y는 15세인 사람의 X년후니까 X를 더하면 된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 Y는 15에다 X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둘레의 길이가 X 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둘레가 X 센티미터야? 아, 여기가 X야? 둘레가 X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Y야? 둘레랑 Y의 관계? 쉽지 않죠. 자, 둘레가 20cm요 라고 하더라도 넓이가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둘레가 20이라면 가로와 세로 합이 10인데 4하고 6이 나와서 24가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얘가 5하고 5일 수도 있잖아요. 오, 그러면 5에 25일 수도 있고요. 아, 넓이가 다 달라지는 거구나. 둘레가 똑같이 x의 값이 하나인 20으로 나타냈을 때 y의 값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함수가 아닌 거에 하나 추가하면 니은과 미음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나와 마, 니은, 미음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갑시다. 자, fx입니다. 마이너스 x분의 a에 대하여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이 4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x라고 하죠. 여기 x가 있잖아. 나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1라는 x를 넣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요.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값이 4가 되는 거고요. 뿡뿡 이렇게 들어가면 a의 값이 얼마다? 맞아요. 8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가 8이야. 그럼 자, 해볼까요? a 더하기 fa예요. a가 8이고 fa가 f8이 됩니다. 자, 그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 8 더하기요. f8이야. x의 자리에 8을 넣어야 돼. 아, 여기서 우리가 fx는 마이너스 x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 자리에 8을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자, 따라서 값이 얼마다?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 좋아요. 자, 3번 갑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y가 x 1차 함수구나. 함수가 아니라 거기다가 1차 함수까지가 더해졌구나. 최고차 1차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구나. 동류항끼리 계산했을 때 분모에 x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 x가 있게끔 살아있어야 되는 거구나. 봅시다. 아, y는 1차식 맞아요. y는 1차식 맞아요. y는 1차식이 아니죠. 분모에 x가 있으면 1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아이 3종 세트 아닌 애들 있죠. 1차 함수, 1차 방정식, 뭐 1차식 이런 거 고를 때 아닌 애들. 분모에 x가 있는 경우, x랑 y랑 곱해져 있는 경우, x의 지수가 그렇죠. 2차, 3차, 4차. 그렇죠. 고차인 경우. 자, 이 아이 갑니다. 정리해야 돼요. 2x 더하기 2 빼기 2x니까 지워져서 y는 2가 됩니다. 1차 아니야. 아니야. 얘는 맞아. 얘도 맞아. 그죠? 자, y는요. x제곱 더하기 x입니다. 따라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렇지. 봐봐. x제곱 더하기 x잖아? 그러면 2차 식이야. x제곱 더하기 x는 0이잖아? 2차 방정식이야. x제곱 더하기 x는 y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작아요라고 하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쫙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죠. 아,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자, 이 아이는요. 4-3x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뭐 계산하지 않아도 1차 함수구나. 따라서 기억, 니은, 비읍 4번 정답. 자, 4번 갑니다. 자, 1차 함수입니다. fx죠. 마이너스 5분의 2x 더하기 3입니다. 자, f10이 a래요. 자, 질문해 볼게, 혜연아. 자, f10은 a라면 x 자리에 10이 들어가, x 자리에 a가 들어가. 그렇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x입니다. 아, 여기 설명을 해놨구나. 너 1차 함수 모를까봐 내가 설명해 놓은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fx입니다. x 자리에 10이 들어갔을 때 y의 값이 해당되는 펑션의 값이 a가 나오는 거구나. 맞나요? 자, x 자리에 10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10을 넣어요. 더하기 3입니다. 빵빵 지워져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리는 이것을 a라고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b가 1이야. 자, 민서야. x 자리에 뭘 들어간다? 그렇죠. b가 들어간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x 대신에 b이기 때문에 x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자, x 자리에 b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5분의 2 b죠. b 더하기 3이 1이더라. 자, 내가 쓰는 풀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뭘 쓰는지. 쓸데없는 거 쓰지 않고 필요한 것만 쓰는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고요. 2로 나눴고요. b의 값이 얼마다? 그렇죠.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a 더하기 b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정답 얼마? 그렇죠. 4다 라고 써볼 수가 있겠다. 자, 5번 갑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1차 함수를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의 사실의 의미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그렇죠. 이걸 평행이야. 그대로 평행이동, 그대로 평행이동, 그대로 평행이동. 얘를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야. 대칭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x 앞의 개수가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식을 찾아라. 2번하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
자, 6번 갑니다. 자, 주어진 식의 그래프가 점 9,1을 지난다. 선생님 말해볼게요. 자, 이제 아셔야죠. 지나가다가도 선생님이 말하면 알아야 돼. 뭐라고 했죠? 지난다. 대입. 그렇죠. 다시 한번. 지난다. 대입. 지난다. 위에 있다. 대입한다. 반드시 기억. 자, x자리에 9를 넣어요. 아하, y의 값이 2인 거구나. 9a-3a입니다. 6a가 되고요. a의 값이 얼마다? 3분의 1이 되는 거다. 자, 따라서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절편과 y절편입니다. x절편은 x의 값이야. x의 값인데 조건이 붙어.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이 뭐야? y가 0일 때 x의 값. y에다가 0을 넣어. 그럴 때 x가 얼마가 나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이 얼마다? 그렇죠. 3이 된다. 이게 뭐야? x절편이 됩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y절편도 볼까요? y절편 너무 쉽죠? x가 0일 때 y의 값. 따라서 누굴 말하는 거야? 맞아. 이 아이를 말하는 거야. 자, 따라서 y절편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자, 각각 구하랍니다. x절편은 3이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7번도 가자. 자, 주어진 식의 그래프 두 개가 x축 위에서 만난다. x축 위에서 만난다. x의 절편이 같다.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모르면 내가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있죠.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이 x축 위에서 만나야 된대. 얘는 x와 만나는 값이 여기잖아. 그럼 어떤 하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뭐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서 만나게.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만나는 이 점은 x축 위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린 거잖아. 아, x축 위에 있는 거가 x의 절편이 같은 걸 말하는 거구나. 헷갈리면 항상 그려보셔야 된다. 자, 따라서 이 아이의 x절편 갑니다. y가 0일 때 x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y에다 0을 넣어요. 2분의 1 x 더하기 1이고요. x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아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는 거죠. 누가? 얘가. 얘도. 그렇죠. 자, 마이너스 2하고 0을 지나갑니다. 0이고요.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요렇게요. 아하, 뿡뿡 요렇게 들어가고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자, 8번 갑니다. 자, 1차 함수입니다. 주어진 식의 그래프예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합니다.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혜연아, 이걸 뭐라고 하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우리는 기울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울기는요, 이름이 엄청 많아. 이 아이의 별명들이 많은 거야. 선생님, 그래프에서요, 좌표 두 개를 잡아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해요. 기울어진 정도예요. x 앞에 개수예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등등등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가볼까요?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증가해 얼만큼 증가했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거꾸로 빼봐. 그럼 얼만큼이 증가했는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 y의 값은 너무 좋아. 대놓고 알려줬어. 9만큼 증가한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9만큼 증가한대. 플러스 9를 말하는 거구나. 3분의 뿡뿡 하니까 9가 되고요. 아하, 값은 3이 되는 거구나. 자,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얼마다? 맞아요. 바로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 ax-2고요. a의 값이 얼마다? 3이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 y는 3x-2다. 까지도 쓸 수 있고요. b,7을 지난다 라고 하면 x가 b일 때 y가 7이더라. 그렇죠. 대입하면 되죠. 자, 뭐라고 했죠? 지난다. 위에 있다. 대입.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b하고 7을 넣는다. 3b-2입니다.
좋아요. 자, 9가 3, B가 되는 거고요. B의 값이 얼마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A의 값하고 B의 값 뭐가 된다? A가 3이고 B가 3이니까 정답은 6이다. 1번 정답. 9번 갈까요? 보자. 자, 좌표 평면 위에 있습니다. 세 점이 마이너스 5,1, 2,8, 2a, a 더하기 1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a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a의 값 어떻게 구하죠? 자, 점 세 개가 다시 자,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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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거가 의미하는 거 딱 물어보면 뭔지 알아야 돼. 그렇죠. 어떤 두 점을 내가 세 개 중에 얘네들 아니면 얘네들을 선택하든 간에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울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먼저 건드리지 않겠지. 이걸 먼저 건드리잖아. 그죠?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2 빼기 마이너스 5분의 따라와야죠. 자, 8 빼기 1입니다. 아하, 얘랑 같구나. 얘에서 얘를 또 뺄게요. 2a 마이너스 2분의 자, a 더하기 1 빼기 8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이 아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풀어보면 뭐가 되죠? 뿡뿡 이렇게 되고 얘가 7분의 7이야. 따라서 얼마야? 맞아요. 1이 됩니다. 1은 2a 마이너스 2분의 자, 얘 얼마죠? a 마이너스 7인 거구나. 자, 양변에 뭐를 곱한다? 2a 마이너스 2를 곱하죠. 자, 생각 2a 마이너스 2가 a 마이너스 7이 되고요. a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을까? 자, 10번 갑니다. 자, 주어진 식의 그래프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그래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x가 0일 때 y의 값, 즉 y 절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y의 값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 나와 있는 걸 찾아볼까? 누가 있죠? 그렇죠. UI랑 UI가 있네요. 맞아. 자, x의 절편은 얼마야?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x가 6일 때 y가 0이 되겠다. 자, 따라서 6,0이니까 6이네요. 아하,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 11번. 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고 어떤 식의 형태의 변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엔 너무 많이 변형의 추세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되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학교의 출제 문제입니다. 점점 더 조금씩 어려워지기는 하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볼까요? 자, 주어진 식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나왔고요. 자, y좌편 6으로 둘 다 같고요.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자, 2i가 나왔잖아.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3x 더하기 6입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은 3x가 되고요. x의 값은 마이너스 2, 즉 x의 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 나라면 먼저 할 것 같아. 밑변의 길이가 있잖아. 그리고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는 6이야. 왜? y좌편 6이라는 거 이미 나는 진작에 알아차렸어. 써주시고요. 그래서 넓이가 얼마야? 24야. 자, 1차 함수 두 개와 x축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진짜 출제율 너무 높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라고 했습니다. 4개가 나와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름모 나올 수도 있고 사다리꼴 나올 수도 있고 삼각형이 나오는데 2등분합니다. 3등분합니다. 이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선생님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8인데요. 맞아요. 밑변의 길이는 8이 됩니다. 즉 여기까지가 2고요. 여기까지가 얼마다? 맞아, 6이다. 그럼 얘가 C가 6,0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음인. 요 1차 함수가 6,0을 지나더라. 지난다. 대입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갑니다. 6하고 0을 넣어보자. 0이고요. 6a 맞죠? 더하기 6입니다. a의 값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1번 정답. 됐어요. 자, 12번도 갈까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1번부터 5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랍니다. 자, 이 그래프에 딱 한눈에 봐도 한 점을 지나가죠? Y축 위에 한 점 지나가지 않아? 아니야? Y축 한 점 여기다 지나가잖아. 그렇죠. Y 절편이
전부 다 같네요. 그죠? 아, y절편이 전부 다 같은 거구나. x절편이 같지는 않은 거구나. 왜? 얘 x절편 여기, 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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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달라요. 아, x절편을 구하는 거 전부 다 다르다. 맞죠? 자, 기울기에 대한 문제 선생님 출제 감히 얘기했어요. 100% 출제된다라고 했죠.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든 나오든 간에 기울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등과정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100%란 말을 쓰진 않아. 99.9%? 자, 거의 무조건 나온다.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가장 쉽게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약간 중난이도로는 이러한 느낌으로 나오죠. y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해 갑니까? 내가 첨단적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선생님이 바이킹을 타는데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 둘 다는 어쨌든 무서운 건 매한가지죠. 자,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y축에 붙는다고. 자, 따라서 누가 가장? 3번이 가장 절대값이 큰 거구나. 기울기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 했어? 이거는 y축에 붙는 건 절대값이 큰 걸 말하는 거고 기울기가 큰 건 양이 음보다 무조건 큰 겁니다. 따라서 1번하고 2번이 무조건 큰 거죠. 기울기는 양인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커? 절대값이 양 중에 가장 커? 2번이야. 맞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디귿 갑니다. x절편이 음수야. x축과 만나는 값이 음수야. x축과 만나는 값이 음수야. 여기죠. 음수인 그래프는 1번하고 2번 두 개네요. 아, 아니야. x절편이란 건 x축과 만나는 값이 음수인 건 1번하고 2번을 말해.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 x의 증가량이 플러스일 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야. 아, 이거 음이니까 기울기가 음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구나. 기울기가 음인 녀석 누구야? 3번, 4번, 5번이야. 오키.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수학은요. 지금 쌤처럼 푸는 겁니다. 쌤 어떻게 풀죠? 아, 뭐 니은이 나왔고 디귿이 아니니까 정답은 니은이랑 리을이겠지. 이게 아니라 기억이 맞으면 왜 맞는지, 니은이 맞으면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뽀개면서 해야 내가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다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13번도 가자. 자, 1차 함수입니다.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기울기 나왔고요. y절편 나왔습니다. 부호 한번 살펴보자. y축이 0보다 위에서 만나요. y절편은 플러스예요. 자, ax 갑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이더라. a도 양이고 b도 양인 거구나. 생각. 자, 그 다음. 선생님 a가 양이고 b가 양이니까 y절편 플러스고요. b가 양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자,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라고 했죠? y절편을 먼저 할 수 있으면 y절편을 먼저 찍는 거야. y절편 양이고요. 기울기가 음이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야 돼. 지나지 않은 사분면은 제3사분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14번도 갈까요? 또 1차 함수입니다. y는 ax 더하기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더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더라. 자, 평행하면 또 나와야죠. 일치는 자, 3종 세트는 뭐라고요?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 세트로 외우셔야 돼. 평행은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 거. 지금 이거. 일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가 다른 거. 그렇지. y절편은 상관없고요. 자, 그럼 평행이니까 a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만약에 b가 1과 똑같아진다면 아예 일치가 되니까 1이 아니어야 돼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15번 갈까요? 1차 함수입니다.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일단 빠르게 적어본다면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점 3, 마이너스 15를 지난다. 이제 알아야죠. 지난다. 대입. 그렇죠. 지난다 하면 대입하셔야 됩니다. x 자리에 3을 넣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에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아이고 아니에요. 지난다 아니죠.
자, 그래프 살짝쿵 그려볼까? y절편 먼저 그리라고 내 말했다. 그죠? 자, 그럼 y절편 3 들어가고요. 기울기가 음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제 1, 2, 4, 4분면 지난다. 맞고요. x의 절편이 마이너스 5?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땡. 틀렸죠. x절편이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란 얘기다. 이거 아니고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5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가량에 대한 거니까 요 놈은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땡. 그죠? 기울기 5고 얘는 마이너스 5잖아. 자, 1차 함수 EI의 그래프와 기울기 같고 y절편 같으니까 일치해요. 맞아요. 자, 옳은 것은 2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굿. 자, 16번 가자. 1차 함수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y는 ax-2의 그래프가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요. 자, 이것도 레벨업의 단계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 유형에 나올 수 있냐면 두 점을 이은 선분과 얘는 만나요가 나올 수 있고 두 점을 이은 선분 안에 존재하는 거야. 뭐 지난다.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두 점이 있어. 한 점을 지난 얘는 직선이야. 직선이 이 그래프의 요 안쪽에 가야 돼. 문제 유형이 어떻게 말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안 들어가는 거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안 들어가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에 들어가서 만난다라는 건 이 점을 지나가도 만난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죠. 그렇죠? 어떤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얘가 조금 더 아래로 가는 거야. 얘는 요 점을 지나가. 자, 문제 유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너무 쉬워. 왜? 기울기가 양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얘는 음으로 가야 되죠. 음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하고 음까지를 같이 가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면 그나마 쉽거든? 근데 이게 좌측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똑같이 이런 문제로 나와도 난이도가 엎치락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갈까요? 지우고 가야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자, 지웁니다. 자, 1번입니다.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이거는 니네가 보셔야죠. 뭘 지나가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야. 기울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y절편이 항상 뭐라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y절편이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민서야, y절편이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아,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지나는 거구나. 아, 0,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를 지나가잖아? 가장 큰 기울기는 뭘까? 생각. 요 선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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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렇죠.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양일 때는 y축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럼 기울기는 얘가 0, 마이너스 2였고요. 여기는 얼마야? 1,3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인 거야. 이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자. 1에서 0을 빼니까 1이고요. 3 빼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얼마다? 기울기가 5가 된다. 생각보다 크죠? 자, 기울기가 가장 작아요. 빨강이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거랑 4, 마이너스 1이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4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뺍니다. 요렇게 뿡뿡 이렇게 들어가서 4분의 1이죠. 작죠. 보통 크다라고 하는 건요. 한 2, 3보다 큰 경우를 보통 내가 출제를 해보니까 그게 크고 1보다 작아. 0하고 1 사이야. 이런 걸 좀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가 나오면 어느 정도 맞는 거구나. 뭐 이렇게 팁을 보셔도 되겠죠. 해서 2번의 정답의 A는 5고요. 3번의 정답의 A는 4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난이도가 중인 거야. 이런 문제에서의 난이도는 중이야. 얘를 더 꼬아서 낼 수도 있죠. 사실은. 자, 그럼 A 값의 범위는 뭐다? 아, 4분의 1하고 A라는 나이가 5, 4인데 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생각. 선분에서 만나야 돼. 선분 안에 있어. 선분에서 만나야 돼. 요 점을 지나도 얘는 이 선분을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케이? 자, 유형이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난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1 이상 5 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7번 갈까요? 자, 오른쪽 그림입니다. 직선과 평행이에요. 오, 직선과 평행하구나. y절편이 4입니다. 그러면 직선과 평행하고 y절편이 4라는 얘기는 평행은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쌤이 그랬어. 4,0하고 0,5를 무조건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안 쓰고도 그래프 안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혜연아. 2점이 나왔다. 자,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의 증가량 분의 항상 가로로 먼저 가야 되죠. 자, x의 증가량 분의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구나. 이게 기울기다.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 당연히 같아야 되고 y절편이 5가 아니어야 된다. 맞아요. y절편 5가 아니어야 되죠. 자, 그런데 y절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4가 되는 거구나. 일치함수를 찾아라 이거잖아. 그죠? 그지? 자,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어떻게 하죠? y가 0일 때 x의 값이다.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4가 되고요. 자, 이항해도 되죠? 이항해도 돼요. 이렇게 이항했고요. 양변에 4를 곱하고 양변에 5로 나눠주면 5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친한 친구면 말해줘야 돼. 야, 이거는 x의 값인 거고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6,0이지. 안 친하면 그냥 말고요. 자, 좌표를 쓰라는 말은 뭐를 하라는 얘기고 x의 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때는 5분의 16이 되는 거죠. 맞나요? 좋아요. 18번 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뒤에는 붙은 상수항 y는 ax 마이너스 2 이거죠. 점 6,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x가 6일 때 y의 값이 2가 되겠죠. x가 6일 때 y의 값이 2가 됩니다. 아, 4가 6이고요. a의 값은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간단하죠. y는 3분의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19번 가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오른쪽 그래프와 일치한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누가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있는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갈래. 그랬더니 얘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얘를 구해야 되죠. 그죠? 얘를 구합니다. 자, 그래프 안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민서야 해볼까요? 자, 2점을 찾습니다. 찾았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3. 위로 올라갑니다. 5하고 1 더하니까 얘가 플러스 6이구나. 3분의 6이니까 얼마?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자, 가요. 2x 몰라요. 여기 y좌표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더하기 b 넣고 이 b랑 이 b랑 다른 거니까 선생님 뭐라고 넣을까? 네모 놓을게요. 자, 2,1을 지난다. 대입. 그렇죠. 1을 넣고 2를 넣어요. 자, 네모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누가 나온 거야? 맞아. 이게 나온 거야. 얘랑 얘가 같아야 돼. 맞아? 자,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돼? 맞아요. A는 2가 돼야 되고요. 자, A는 2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B-1이 마이너스 3이니까 B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됐지? 자, 그러면 서술형 쓸 때 이거 써야 된다. 2 빼기 마이너스 2 뿡뿡 하니까 얼마야? 4야. 정답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20번 가도 돼? 좋아요. 20번 갈게요. 자, 기차가 A역을 출발하여 400km 떨어진 B역까지 분속 2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 항상 거속시의 문제는 단위가 생명입니다. 속량의 단위가 분속이냐, 시속이냐, 초속이냐, 미터냐, 킬로미터냐. 아주 중요하죠. 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당연히 그거 잡고 가셔야 돼요. 자, 400km 떨어진 B역까지 가는데 분속 2km로 달리고 있어. 잘했고요. 자, A역을 출발한 지 X분 후에
기차와 B역 사이의 거리를 Ykm라고 합니다. 함수에서의 활용, 1차 함수에서의 거속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거속시가 어려운 건 부등식의 활용,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방정식의 활용. 모든 방정식의 활용에 거속시는 어려운 거야. 영원히 어려울 거야. 영원히 어렵습니다. 계속. 알겠죠? 그죠? 내가 2학년 됐으니까 나 1학년 때 방정식 쉬울 거야? 아니, 그때도 어려워. 내가 3학년이 됐어. 2학년의 방정식? 그때도 어려운 겁니다. 방정식은 어려워요. 방정식의 활용은요. 아시겠죠? 자, 가자. 근데 얘는 함수잖아. 해볼 만한 거야. 어렵지 않아. 자, 얼마? 원래 400km가 원래 있는데요. 이만큼을 갔어요. A역에서 뭐 남은 B역 사이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니까 남은 거야. 이만큼에서 간 거야. 갔지? X분이야. 1분의 2km를 가요. 2분이면 2 곱하기, 3분이면 2 곱하기 3, 4분이면 2 곱하기 4, X분이면 2 곱하기 X. 그렇지. 갔으니까 빼야겠죠. 그리고 남은 겁니다. 이게 식이에요. 우리가 식을 쓰세요 라고 할 때는 뭐 하셔야 된다고? 이걸 써주셔야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 아, 내가 이런 식을 썼어. 이게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야. 내가 이런 상황극 연출해서 썼잖아? 근데 막 예상을 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20분 동안 가면 얼마가 남지? 아, 도대체 내가 다 가려면 얼마가 걸리는 거야? 아빠랑 막 이렇게 붕붕가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아빠가 시속 80으로 가고 있어. 아, 그러면 할머니 집에는 몇 시간 후에 도착하겠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 이게 함수라는 거죠. 자, 가자. 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고요. 기차가 B역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것. A역을 출발해서, 잘 봐라. A역을 출발해서 B역까지 가는데 여기가 400km라고 했잖아. 이렇게 방향이 이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쌤 봐봐. 기차가 B역에서 100km 떨어진 여기를 말하는 거야. 내가 100km를 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리가 100이 되는 X의 시점이 얼마니? 아, Y에다가 100을 넣으라는 얘기인 거구나. 내가 말했잖아. 지금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말을 꼬아서 내면 너희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해서 틀린다고요. 그죠? 자, A역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요? 아, 우리가 분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150 분이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몇 시간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 번 더 바꾸셔야겠죠. 알겠죠? 됐어요? 자, 21번 볼까요? 자, 1리터로 16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에 좀 빠르게 갈까 이제? 자, 40리터 휘발유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미 40리터가 들어있구나. 그죠?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너희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 8, 9, 10, 11, 12, 13, 14, 15. 15년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지. 내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 근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 아빠 엄마 운전을 했어. 그럼 휘발유가 줄어들겠구나. 당연히 이런 거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를 선행을 많이 뺀 정말 영재라고 해서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러면 휘발유가 뭔지 연비가 뭔지 그런 거조차를 모른다는 거죠. 진짜 애기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컵에 물을 받아. 물이 점점 채워지지. 막 넓은 컵은 채워지는데 오래 걸려. 조그만해 이렇게 폭이 좁은 컵은 채워지는데 금방 빨리 채워져, 높이가. 이런 거는 살아야 돼, 몇 년을.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이런 걸 알고 가는,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자. 자, 40리터 휘발유가 들어있는데 이 자동차가 Xkm를 이동한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Y리터라고 합니다. 자, 휘발유 더 넣은 거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40리터 휘발유가 줄어드는 거다. 지금 얘가 말하는 건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자동차에 남은 휘발유의 양은 줄어든다. 이거 완전 그냥 살면 돼. 내가 15년 인생을 살면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동거리가 늘어나요. 내가 많이 움직였어. 자동차는 뭐로 움직여? 휘발유로 움직인대잖아. 그래, 물론 전기자동차 있지만 얘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거야. 그죠? 자동차에 남은 휘발유 양은 줄어든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그죠? 자,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자, 이 자동차가 2km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4분의 1리터다. 이게 이제 수학인 거죠. 2km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요.
자, 초등학교 겁니다. 1리터로 16km를 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2km를 가고 싶어요. 8분의 1이잖아. 8분의 1이잖아. 얘도 8분의 1 리터가 필요한 겁니다. 맞죠? 땡, 요거 아니고요. 자, x, y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관계식을 세울 때 중요한 건 x의 단위에 해당하는 i가 1일 때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야? 자, x를 뭐라고 놨어? 자동차가 1km를 이동한 후에 이걸 놓으라고요. x에 해당하는 i가 1km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1리터가 16km잖아. 16x가 아닌 거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xkm니까 x 자리에 1일 때가 기준인 거죠. 1km일 때야. 1리터로 16km를 가요. 그럼 1km일 때는 16분의 1 리터예요. 2km를 간다? 16분의 1 곱하기 2만큼의 휘발유를 쓰겠죠. 3km를 간다? 16분의 1 곱하기 3리터가 쓰겠죠. 그럼 y는 얼마를 썼어? 16분의 1 x만큼을 썼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야? 아이고, 글씨가 안 예쁘죠? 다시. 자, 16분의 1 x야. 이만큼을 썼어. 원래 가지고 있는 휘발유의 양은 40리터야.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죠. 40 빼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콜? 자, 그 다음. 남은 휘발유의 양이 34리터야? 아하, y가 34구나. 선생님 봐라. 집중합니다. y가 34죠? 그럼 40에서 빠지지. 그치? 마이너스 16분의 1 x야. 넘어가. 16분의 1 x가 6이야. x의 값이 얼마야? 96이야. 아, x가 96km일 때 남은 휘발유의 양이 이거구나. 아, 내가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휘발유의 양은 줄어드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가?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보다 옳은 거리니까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21번의 문제까지 같이 했어요. 우리 서술형 문제 같이 할 건데 아직 안 푼 친구들은 반드시 서술형 문제를 풀고 쌤 강의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쌤이랑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예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차 함수 y는 2x 더하기 7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2x 더하기 7 더하기 m. 그렇죠.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거는 선택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야 라고 하는 건 선택인 거고 서술형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이 식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죠? 자, 요거를 하고 이제 m의 값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가 n, -5도 지나고 2,1도 지난대요. 지난다. 대입. 그렇죠. 지난다 하면 뭐 해야 된다? 대입을 써야 된다. 아하, x 자리에 2 넣고 y 자리에 2를 넣어서 m의 값을 먼저 구하자. 이게 들어가야 되죠. 이거 선택. 자, 해볼까요? 자,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고 내가 이거를 지나니까 대입합니다 라는 걸 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르치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안다라는 걸 티를 내서 내가 풀이하는 과정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가 들어가야 하고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 그죠? 조금 밑줄을 그을까요? 좋아요. 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랑 그렇죠. 요 아이,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m값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이잖아. m이 나왔으면 완벽한 원래 식이 나오겠죠. 그 식이 뭔데? 이거잖아. 이거죠. 그리고 대입해. 넣어서 이거야. 그래서 n하고 m을 곱해. 지금 쌤이 해놓은 요거 핑크색으로 해놓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풀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점, 8점짜리의 서술형 문제라고 한다면 요게 뭐 부음 점수가 뭐 1점, 요거는 뭐 요거 1점, 요거 2점, 요거 1점, n의 값 구해야 되니까 2점, 요거 정답 구해야 되니까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7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똑같은 문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 봐봐.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낸 식은? 식을 구해보면 이거가 아니야. 이거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6 더하기 m 쓰고 그 다음에 2점 이거를 지나죠. 얘랑 얘를 지나죠.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므로 이게 아니라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식을 쓰라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고 y자리에 13을 넣었죠.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근데 이거 웬만하면 나도 이거 10이라는 거 알거든? 나도 암산 잘하거든? 근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쓰라고. 그게 풀이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걸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못하지 않아요. 16이에요. 16 더하기 m이니까 m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와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m이 마이너스 3이 나온 요 식을 써.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더하기 3이고요. 3,n을 지나가는 거니까 n은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3. 따라서 마이너스 12 써야죠. 이거 나오고 이걸 써야죠. 그 다음에 n분의 n은 m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n이 얼마야? 마이너스 12. 따라서 얼마야? 4야. 이게 나와야 된다고. 아주 내가 썼지만 너무 잘 쓴 식이야. 풀이 과정이 너무 완벽한 식이야. 이렇게 써야 된다고.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쓰면 100점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더 써도 돼. 그래도 추가 점수는 없어. 이게 7점짜리인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영아가 너무너무 잘 썼네. 그러면 영아한테 8점을 줘야겠다. 이건 7점짜리 문제지만 풀이 과정을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영아는 8점이야. 이거 없다고요. 아무리 잘 써도 7점이 만점이라고요.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애매해. 나는 잘 몰라. 이러면 더 넣어도 되는 거죠. 그건 더 넣어도 되는 거고. 응? 알겠어? 좋아요. 자, 이제 1번 됐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12km까지의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자, 중요한 거고요. 서술형을 구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위 분수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단위수 이런 것처럼 기준이 되는 아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했죠? 내가 잡은 x의 값의 기준이 1일 때가 얼마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헷갈려. 나중에는. 봐봐. 자, 12km까지는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일정하게 떨어진대. 그러면 기준을 잡을게. 1도씩 일정하게 떨어질 때 몇 미터가 높아져? 라고 그걸로 잡을 수도 있고 1미터가 높아질 때마다 몇 도가 떨어져? 이렇게 니네가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1미터로 할 건지 1도로 할 건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겁나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뭐가 어려운지 알겠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잖아? 그게 보입니다. 내가 보일까가 아니라 보여요. 나를 믿고 해봐봐. 보여요. 그죠? 자, 봐봐. 얘는 뭐를 했어? 했어. 자, 높이가 1m씩 높아질 때마다 떨어지는 기온을 구하는 거야. 문제 자체에서 x랑 y를 주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줍니다. 보통 함수기 때문에. 안 주는 문제는 뭐다? 레벨업이 된 문제다. 자, 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x미터인 곳의 기온을 y도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힌트를 줬죠? 1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x에 해당하는 i를 1이라고 하라고. x가 뭔데? 저거. x가 미터잖아. 그러니까 1미터일 때 1미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미터인 곳의 기온이 몇인지 이거를 하라고요. 1미터가 올라갈 때마다 뭐 1m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몇 도씩 떨어져. 이걸 기준으로 구하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건 이유야.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떨어지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잖아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 중요한 게 이거. 자, 봐봐. 뭐? 높이가 1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006도씩 떨어진다.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부분 점수야. 알겠어? 자, 그 다음. 그래 선생님 저는 식을 나타낼 거예요. 지면이라는 건 뭐야? 땅바닥이 지면이야. 그죠? 해수면은 바다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거 해수면. 자, 지면으로부터 12km까지는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이만큼씩 일정하게 떨어진대. 근데 1m 높아지면 얘가 10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0.006도씩 떨어지는 거야. 이걸 여기다 쓴 거였죠. 근데 지금 현재 기온은 몇 도야? 찾아봐. 3초 드릴게요. 지면에서의 기온이 몇 도야? 3, 2, 1. 그렇죠. 지면에서의 기온은 25도입니다. 25도에서 떨어지는 거야. 바닷속이 엄청 추운 거 알아? 그죠? 위도 엄청 춥죠. 그죠? 올라갈수록 기온이 25도에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0.006x요. 이 식을 당연히 나타내야 되고 그럼 이제 게임 끝이죠. 기온이 마이너스 5도야. x가 마이너스 5야? y가 마이너스 5야? 우리는 온도를 y라고 놨죠. 그러니까 y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죠. 자, 봐.
이거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세요를 하는데 마름모는 대각선 곱하기 다른 한 대각선 나누기 2의 공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걸 쓰는 거는 선택인 거야. 필수가 아니야. 그래서 50 곱하기 50 곱하기 70 나누기 2 하는 건 필수고요. 그걸 안 하면 감점인 거야. 이해가? 오케이. 자, 따라서 아하 이렇게 들어가서 x의 값이 뭐 높이가 5000이다 라고가 우리가 나오네요. 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 고도가 274m 높아질 때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도씨씩 일정하게 낮아진대요. 이해감? 고도가 0m인 평지에서 고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 산에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지고 이거죠. 자, 평지에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고요. 고도가 xm인 곳에서 물이 끓는 온도를 y도라고 한대요. 1m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야? 몇 도가 낮아지는지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274m 높아질 때마다 1도씨가 일정하게 낮아지니까 1m가 그쵸 높아질 때마다 맞아요. 274분의 1 이거 나와야 된다고. 이거라고. 1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 이해 갔어? 자, 그러면 그대로 가요. 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일단 끓는 온도가 100도고요. 고도가 xm인 곳에서 물이 끓는 온도는 점점 낮아져요. 원래 뭔데? 100에서 낮아진대. 빼기 274였나요? 4분의 1 x. 이해 갔어? 자, 물이 끓는 온도가 96도입니다. 아하, y가 96이 되는 거구나. 100에서 274분의 1 x인 거구나. 자, 넘어갑니다. 274분의 1 x가 넘어가니까 얼마야? 4야. x의 값이 얼마다? 4 곱하기 274. 7, 4, 28, 29, 4, 28, 90. 1096m. 이해가? 이렇게. 어려워. 자,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진짜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문제 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요. 자, fx가 ax 더하기 2입니다. x가 3일 때 y값이 14다. 대입해서 넣는 걸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얘가 14. 자, 3a는 12. a의 값이 얼마? 그렇죠, 4. a가 4가 나왔어. 반드시 fx를 나는 이렇게 찾았어요를 써야 돼요. 그래서 a를 넣었죠. a가 4면 f4 빼기 f2를 구하라는 거지. 맞죠? f4는 4, 4, 16에다가 18 이걸 써야 돼. 빼기 2면 4, 2, 8, 90 따라서 얼마야? 맞아, 8이야.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자, 기울기와 y절편 이용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생님 제가 찾았어요. 이 식의 기울기는 3분의 5고요. y절편은 뒤에 있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예요. 반드시 써줘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그리래. 자, 기울기와 y절편 얼마? 마이너스 4 찾고 여기에서부터 기울기를 이용해야 돼. 이거 어렵다라고 했잖아. 기억해? 자, 3분의 5면 여기에서 x의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5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선으로 이어. y절편 긋고 x절편 찾아가지고 연결하고 이게 아니라 y절편에서 어느 점에서 시작하든 간에 기울기는 똑같이 3분의 5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표현하려면 요 점하고 요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 자, 1차 함수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1차 함수 이하의 그래프와 x축 위에서 만납니다. 아하, x축 위에서 만난다. x절편이 같구나. x절편이 얼마죠? x절편은 구하려면 땡땡 y에 0을 넣은 x의 값이니까 x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다, 그죠? 자, 그 다음 1차 함수 이하의 그래프와 y축 위에서 만난다. y절편이 얼마다? 내는 바로 구했죠. 그죠? 1차 함수에서 y절편은 상수항이죠. 그렇지.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니까 y는 ax는 모르고 y절편 10 그대로 너희가 하는 방법대로 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2일 때 0이니까 맞아요. a의 값이 5가 나와서 이게 끝이 아니라 y는 5x 더하기 12예요 라고 써주시면
군더더기 없는 서술형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5, B의 값이 얼마였죠? 아까? 그렇죠. 10입니다. Y절편이니까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죠. 선생님은 여기까지 좀 더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이어붙이고 있죠. 자, 정사각형을 X개 만드는 데 필요한 성냥개비가 Y개야. 자, 모른다면 X가 1일 때 값을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게 기준입니다. 자, 정사각형을 한 개 만드는데 모르면 표를 만들어. 우리는 초딩학교, 초딩 5학년이다.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보세요. X가 1이야. 그러면 Y값 얼마죠? 4. X가 2야. 사각형 2개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X가 3이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모르면 힌트 주죠, 제가. 자, 뭐라고 했죠?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씩이요? 만약에 4, 8, 12, 16이면 겁나 쉬운 문제고 난이도 하. 그죠? 자, 4, 7, 10, 13, 16 이러면 난이도는 중상. 이거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아. 하나 늘어날 때마다 3씩 늘어났어. 그럼 뭐야? X 앞의 개수가 3인 거야. 그리고 1일 때 4가 나와야 되잖아. 1을 넣으면 3이잖아. 더하기 1. 이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해 갔나요? 2일 때 7, 3일 때 10. 그렇죠. 자, 정사각형 100개를 만듭니다. 아, X가 정사각형에 쓰인 거구나. 자, 3 곱하기 100 더하기 1이니까 301이에요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정답보다 301개가 정답이더라.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충분히 잘 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빠르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들으시려면 먼저 문제를 항상 풀어오셔야 돼요. 내가 풀지도 않고 내 강의를 듣는다, 선생님들 강의를 듣는다, 절대 도움이 1도 되지 않아요. 먼저 문제 항상 공부를 해야 돼. 40분짜리 강의라고 해서 40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미리 공부를 하는 시간까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한 강 더 남았죠? 다음 시간에 파워편의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문제 풀어오도록 해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